일단 우리가 어제 뭐 만나서 이 의대 정원 문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 만찬 단판 대선 곤란 한측 김 여사 논의 피하려 하나. 김 여사 논의를 피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까 상대적으로 저희 네 분 중에 본의 아니게 장 변호사님이 약간 용산을 가장 많이 잘 이해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장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봅니다. 그런데 김 여사 논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용산에서 있었던 거냐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워딩이 나오면요. 이거는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넜다. 이미 이제 한 보수 일간지 칼럼에서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를 더 좋아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선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만 할 이야기인지 좀 의문입니다. 또 그 진정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에요. 처음에 본인이 이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한 거 부적절하다. 그 측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감정선이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커지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입장이시냐고.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 있었던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를 다시금 이제 끌고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이 불발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네. 혹시 여사 이야기할까 봐 저어돼서 그러냐. 이거는 굉장히 자극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전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독대에서 할 부분. 그런데 그게 꼭 독대라는 현식으로 풀어낼 수만 있는 겁니까? 의대 정원은 이게 몇 달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풀어내지 못하고 이걸 대통령과 단판 짓는다고 해서 풀릴 문제입니까? 왜 단독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제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국면을 종합했을 때 이 부분이 형식도 절차도 그리고 그 후에 그럼 조만간 독대를 요청하겠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된다. 언론에 먼저 흘려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꼬리를 자른 건데 저 다시 요청할 겁니다. 조만간 다시 만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 매끄럽지 못하게 끌고 오고 계신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이 시작을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너무 많이 깊어졌다. 여기서 한 대표 쪽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조차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용산 쪽에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갈등이 깊을 대로 깊어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찬에 가서 직접 독대 요청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 질문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찬에 가서 직접 20여 명 다 있는 자리에서 저랑 나중에 따로 좀 보시죠? 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건데 이 질문에 강 변호사님, 이 질문에 전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 질문에요. 혹 윤 대통령이 독대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냥 그 한 대표 보자고 그랬지 않아? 잠깐 와봐.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늘 두개 같은 여쭤봤어요. 경우에는 그 만찬 이전에 대통령의 보고 일정 같은 것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이 맞다면은 짧은 차담을 제안했었던 것이다라고 그 언론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만찬 전에 뭐 아니면 전후로 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로 여쭤보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직접
독대 요청을 할까요? 이 부분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에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슈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 가 있는 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한 보수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이 맞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후보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고 아직 검찰에서 열리죠. 최종 처분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인터뷰가 나갔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소통 채널로서 굉장히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 의료계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대1 만남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1대1 만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키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뭐 복지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이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어떠한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이슈가 있다면 네. 그것은 아마 지금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공개로 해서 하나둘 이렇게 만났던 어떤 그 의료 갈등 부분이나 이런 걸 내가 들은 내용을 대통령한테 뭐 다 있는 자리가 아니라 좀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계속 손을 3번쯤 드셨어요. 네, 이 질문이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만찬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랑 같이 드릴게요.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1시간 만찬이면 59분을 얘기할 만찬이 될 겁니다. 체코의 성과 등등등 네. 얘기할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할 수 없는 긴밀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 얘기에는 없어요. 의정 갈등 부분들은 얘기 실무에서 풀면 것이다라는 되는 말씀인 것이고 거죠? 김건희 여사 부분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식사 자리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뭐 자녀 얘기를 하거나 그분의 배우자 얘기를 하는 것은 실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은밀하게 따로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맞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부분만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특검법이 넘어간 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설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당에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을 통해서 또 누군가 특정인을 공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공이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독대다. 저는 원포인트 독대라고 봐요. 네, 김 여사 얘기를 하고자 한 걸로 나는 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저 멀리엔 빈 의자 윤이라고 써져 있어요. 윤 대통령 자리인 걸로 보이는데 근데 테이블이 뭐 꼬여도 몇 번 꼬인 겁니까? 3번 꼬인 건가요? 2번 꼬인 건가요? 네, 꼬였다. 유독 한 대표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한 대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독대 요청을 했지만 받아지지 않은 이런 상황. 한 대표의 입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지원군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정치 행보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대표의 정치 공간을 굉장히 줄이는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의에 기대서 독대를 하자라고 언론에 이야기하면 그게 관철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대단히 나이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동무대로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병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론에 다시 요청하겠다 이런 거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본인도 이 행보에 있어서는 본인의 정치 공간을 좀 가두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선택의 기로가 온 거예요. 저는 정치적 시간이 많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적인 시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돼.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면 확실하게 긋고요. 네.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현실이라면 본인이 대통령을 정확하게 엄호를 하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니까 국민들께 혼란드리고 본인의 정치적 공간도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대표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사실 당장은 오늘 저녁에 있을 만찬 분위기가 대체 어떨 것이냐라는 점이 아마도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 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